냄새나고 습하고 더럽고 위험하다? 다들 무시했던 반지하를 낙찰받자마자 2개월 만에 매도해서 순수익 1,6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반지하는 습하고 위험하지 않냐? 반지하를 누가 사냐? 경매는 너무 위험하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투자 가치만 있다면 100% 무조건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빌라 하나를 더 낙찰받으셔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더 벌어 가셨어요. 어떻게 저희 수강생이 반지하 한 채로 2개월 만에 순수익 1,6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반지하 물건입니다. 이 물건 사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그냥 빌라도 엄청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안 좋아 보이는 빌라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반지하 물건입니다. 이거 낙찰 받아봤자 팔리겠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싶게 생겼죠. 권리 분석부터 같이 해볼 건데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물건이고 현시의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말소 기준일이 2022년 2월 11일이고 전입신고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이에요. 그래서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2021년 5월 4일 0시가 되죠. 말소 기준일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5,9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이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여기 적혀져 있는 2,800만 원은 더 빠르게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5,900만 원 전액 다 못 받아간다라고 하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물건이겠죠. 그런데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압류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류들은 당해세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가 되는지 금액이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다 못 받아간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압류보다 뒤에 받아가는 그 금액들은 낙찰자 인수사항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한 물건이죠. 그런데 저희 수강생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냐? 위험하니까 그렇게 수익이 났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고 적어놨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신청 채권자며 임차인 현씨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이 말이 즉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까지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서 위험한 물건이지만 이 임차인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사항이 하나도 없어지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상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는 물건이어야지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동네에 빌라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알고 봤더니 반지하가 거래가 잘 되는 동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빌라 중에서도 좀 신축이고 깔끔해 보이는 물건이어야지만 거래가 활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 단타 투자는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동네 가보면 오래된 빌라 그리고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더 거래가 잘 되는 동네가 있고 신축인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동네 가보면 구축인 데들은 진짜 거래가 안 되고 신축인 것들만 거래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축인 곳들이 거래가 안 되는 곳들은 신축일수록 더 금액대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팔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천 반지하 물건 무려 2달 만에 순수익 1,585만 원을 가져다 준 물건입니다. 낙찰은 2,36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금액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달 만에 4,2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경락잔금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셀프 등기가 가능한 물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셀프 등기 하시는데 30만 원 정도 드셨고요. 그 다음 수리는 정말 최소한 것만 해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비가 들잖아요. 법정수수료 25만 원 들었습니다. 세금 빼고 다 빼고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빼도 순수익이 1,58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60만 원에 낙찰받아서 순수익으로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런 거 좀 받고 싶다. 그런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경쟁자가 작은 물건, 금액대 작은 물건으로 이렇게 큰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필터를 걸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유형과 거래 연도가 다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만 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도 빌라만 확인을 할 거예요. 다 꺼주시고 연립 다세대만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연도도 예전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 다 끄고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거래된 주변에 있는 빌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필터를 거르게 되면 네모칸 아래 부분에 평형이 적혀요. 이건 전용 면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된 금액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들을 딱 봤을 때 15평 정도 되는 물건들이 주변에 거래가 활발하게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금액들을 보면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미만인 물건들이 거래가 많이 찍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동네에서 내가 신축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걔는 한 3억에 팔아야 돼요. 그럼 잘 안 팔리겠죠. 신축 빌라일수록 더 안 팔리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플래닛을 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주변에 비슷한 평형대 그리고 비슷한 금액대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반지하를 낙찰받으신 저희 수강생분은 이 빌라를 하나 딱 낙찰을 받아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물건을 찾아서 또 낙찰받고 또 팔면 또 돈을 벌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또 인천에 있는 빌라를 2천만 원대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 물건도 같이 살펴볼게요. 이 물건은 반지하는 아니고 1층 물건이고 딱 사진을 봤는데 팔리겠냐 싶은 그런 빌라죠. 너무 오래돼 보이긴 합니다. 입구도 보세요. 뭔가 다 쓰러져 갈 것 같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빌라예요. 골목도 저녁에 가면 엄청 음침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입찰을 3번밖에 안 한 거예요. 이 물건 감정평가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2,352만 원이었어요. 3명 입찰을 했고 2,619만 원에 저희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잔금 납부하고 딱 한 달 만에 5,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3천만 원이나 수익이 난 물건이에요. 남들은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웬만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준 물건이 됐다는 겁니다. 반지하라고 빌라라고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선입견이에요. 이처럼 위험한 물건과 수익이 나는 물건의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누구든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지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이번에 수익이 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수강생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권리 분석부터 대출 확인, 임장, 낙찰, 명도, 매도까지 전 과정을 1대1로 함께 점검받으면서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 권리 분석이에요.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게 권리 분석인데요. 저희 수강생들은 입찰하기 전에 제가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실수 없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숫자만 딱 넣으면 입찰가를 딱 산정해주는 툴을 같이 보면서 입찰가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또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도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을 받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담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냥 대출 나오겠지 하고 덜컥 낙찰을 받아버렸는데 이 대출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냈던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최소 몇 천만 원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수강생 전용 대출 상담사님께서 1대1로 다 상담을 해주세요. 신용이랑 소득 기준 다 확인해서 이 물건에는 얼마의 대출이 나온다라는 걸 입찰하기 전에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5명의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 리스트를 또 같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임장을 갔을 때, 입찰을 하러 갔을 때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간단한 듯 하지만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임장, 입찰하러 또 같이 가실 거고요. 같이 가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낙찰을 받았으면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수도권 부동산 516개의 리스트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떠먹여 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없다. 내가 명도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낙찰은요,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요. 대리입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도는 저뿐만 아니라 실전 투자자 코치 5분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명도를 하려고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실 건데 이미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이 막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돈 버는 맛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낙찰받지 마세요 라고 아무리 말려도 이 멈출 수 없는 돈 버는 맛에 중독이 되실 거예요. 어떤 길이 됐든 처음으로 하는 거라면 무섭고 낯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경험을 토대로 보면 한 번 하는 게 좀 무섭고 좀 두렵기도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 게 정말 많아요. 저와 함께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5년 마지막 수업인 만큼 앞으로 달라질 여러분들의 2026년 모습을 위해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제 손을 잡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큰 성과를 내는 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강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올해 마지막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수익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